프레덴셜이 되면요 15억 정도가 나와요. 14억이 넘어요. 월. 그럼 연은 얼마예요? 150억이 넘죠. 15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어디 중소기업 이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다니까요. 팀워크에 의해서. 그것도 내 유통망 안에. 그래서 제가 이건 절대로 작은 사업이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한 달에 우리 뭐 내 연 매출이 100억을 일으키는 내가 중소기업을 운영해요.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한 성공이에요. 그럼 뭐 신경 써? 내가 사장이에요? 인건비 신경 써야죠. 홍보 마케팅 신경 써야죠. 그리고 어떤 또 수선비 관리비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경영하는 거, 또 제품 개발하는 거 안 들겠어요? 그거 다 신경 써야 돼요. 그 인력 관리 다 해야 되고, 그거 한 개도 필요 없잖아요, 시너지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 비전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거를 어느 정도 내가 로열티를 구축을 해놓으면 시간적 경제적인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내 손 안에 넣으면서. 그리고 저도 지금 자유롭게 사업합니다. 제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막 끌려 나오듯이 오늘도 나온 거 아니고요. 자유롭게 뭐 되게 즐겁다 하면서 나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일 하고, 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시간을 쓰면서 움직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전 세계 이 성공의 사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한두 번 들으셨으면. 그러면 이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시스템 4가지가 정말 중요한데, 이 4가지가 다 갖춰진 회사를 찾기가 정말 어렵고 없습니다, 실제로. 근데 회사하고 제품하고 보상 플랜은 회사가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보상 플랜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아니면 뭐 제품 이런 걸로 해줘,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래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찍어서 내가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확률이 낮은, 그리고 하기 어려운 회사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성공의 사유소를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너무 든든하죠. 정말 망할 확률이 없고, 제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베스트 1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하이엔드급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런 아이템은 죽지 않아요. 많은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생기고, 아이템의 변경도 뭐 여행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뭐 속옷 네트워크, 뭐 레몬, 별의별 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스킨, 화장품 네트워크부터 뭐 생필품 네트워크 진짜 많이 나오지만, 결국 이 건강기능 식품이 네트워크 업계에서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이 사업과 이 아이템이 최적의 궁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시너지는 그걸 처음부터 베스트로 가지고 있었던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은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요? 성공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시너지를 선택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회를 있는 갖춰진 배경 안에 내가 잘 활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죠. 그러니까 결국 성공은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방식이 뭐냐면 시스템인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이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회사를 선택을 했다고 다 성공을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유통망이 확장이 돼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팀 디렉터도 1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그다음 헐리데도 3억 가까운 매출이 내 유통망 안에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과거의 시간이 인정이 되면서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빨리 유통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쉽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제와 확장이라는 개념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성공하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선택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Y 시너지입니다. 결국은 이 Y 시너지, 왜 시너지가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검증된 회사, 성공이라는 거는 검증된 회사에서 해야지만이
검증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공을 잘 해야 하고 또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의 코드는 원서버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회원번호 있으시죠? 그 회원번호가 어느 나라를 가도 시너지가 들어가 있는 나라에서 모든 내 시장성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외국에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건너고 한 다리 건너니까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뭐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든 뭐 사촌이 있든 뭐 고모가 있든 뭐라도 있긴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없어도. 그것도 이 사업의 장점인 거죠. 안 그래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 저한테, 근데 이 시너지를 선택했는데 자꾸 왜 이 사업을 선택한 걸 기회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다고.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회라고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선생님이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가 더 나아지고 싶은 게 있거나 내 삶을 좀 미래의 노후를 좀 바꾸고 싶거나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선택했지 않냐고. 나아지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 않냐고.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현실 직시를 하시긴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시너지에는 성공 데이터가 이미 있어요. 이글 시스템으로 나라도 평범한 사람도 성공한 데이터가 다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에 이 학원은 서울대 뭐 아이비리그 배출 99.9% 이런 학원이야. 이 학원의 배출, 그러니까 굉장히 입결이 좋은 거죠. 이런 학원들이. 그럼 그 학원을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그런 학원을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보는 거죠. 근데 그 학원 들어간다고 다 가나요? 하는 놈이 해야 가지. 안 그래요? 제가 쉽게 말해서 하는 사람이 해야 가죠. 안 그래? 그 학원에 들어가서 딴짓하면 그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는 이 학원에 들어온 것만으로 나한테 진짜 기회고 이 데이터를 믿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목표가 확실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위해서 나는 해낼 거야 라는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고 자기 자신을 해내는 것이 결국 그 사람에게 그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 환경에 있고 결국 그건 뭐냐, 이 시너지에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학원처럼 시너지는 이미 평범한 사람이 성공을 했는 데이터를 보고 듣고 느끼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내는지이기 때문에 그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기회로 보이기도 해요. 안 그래요?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왜 기회냐, 이 사업은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수로 그 사람이 혼자 성공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여기 선생님한테 소개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안 도와. 언니 알아서 잘 한번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성공할 건데요? 안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팀워크, 에너지를 같이 쓰고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이 사업은 협력에 의한, 팀워크에 의한 사업이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 간절한 사람, 내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배움으로 들려요. 이게 굉장히 진짜 너무 또 좋은 내용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세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팀의 시간, 사람이 쓰는 시간, 스폰서님들이 쓰는 시간, 에너지, 그게 나한테 집중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누가 가져가냐?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기회가 맞습니다. 혼자 성공하는 일이 아니고 함께 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 들어왔을 때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고정관념을 못 깨고 사업을 하게 되면 컨택을 못 해요. 사실 컨택을 하는 게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왜 어렵냐,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잘 몰라서 그 상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네가 걱정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에 내가 확신이 없고 이 네트워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받아쳐줄 말이 없어요. 못 받아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인정을 해주고, 맞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비즈니스면 한국에 이상한 그런 사업들이 많았고 우리나라에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내가 시너지를 봤었을 때 뭐가 특별한지, 이 Y 시너지와 성공의 조건과 이 내가 본 비전을 전달하면 되는 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시너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정답 나왔거든요. 바로 시스템이에요. 결국은 이건 사람이 만드는 거고 이 안에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글스 시스템이 그럼 뭐냐? 오늘 이 사진 또 여러 번 나왔고요. 이 이글 시스템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를 하라라고 이글 시스템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걸 따라해야 되는가? 마인드도 따라해야 돼요. 마인드도 따라서 그 마인드대로 따라 한번 가봐야 돼요. 이 사업을 하는 방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거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세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사업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 행동하는 것도 내가 다소포를 전달하든 아니면은 컨택을 하고 프로모션에서 초대를 하든 이건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동도 따라해야 해요.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 안에 있는 룰과 원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부터 모든 것이 이글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알려주니까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글 시스템은 돈만 많이 버는 성공자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돈에 맞는 그 사람으로 되는 방법까지 그 사람이 돈에 맞는 사람이 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는 게 이글 시스템의 전체적인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지켜지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대만도 2017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많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이 이글 시스템이 얼마나 기회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서 이 시너지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이런 룰을 지키세요 하는 것들을 정말 모두가 시작하는 그부터 다 따라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지키는 팀을 몇 년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글 시스템의 비전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당당해지는 일이고 저는 이랬어요. 저는 처음에 부업을 했었거든요. 2013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12년 차가 되었어요. 그런데 부업을 처음 했었을 때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을 깰 거면 빨리 깨야 된다 생각해서 빨리 깨버렸어요.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좋은 쪽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참여를 해도 딴짓 안 하고 그리고 빨리 내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전이 제 마음에 이제 훅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요? 내가 사업을 전달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내 타격이 없었어요. 왜 안 해? 이렇게 좋은 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런 정도의 마음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또 희한한 사람들도 좀 많았어요. 엄청 돈이 필요하대. 근데 안 해. 엄청 다이어트가 필요하대. 근데 안 먹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다 두성이었어요. 왜? 내가 본 게 진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타격이 전혀 없었어요. 왜? 내가 꿋꿋하니까. 그래서 우린 이 시너지 비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이글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큰 틀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이 성공의 9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9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업을 이 방식대로 해 나가시면 돼요. 이 성공의 9단계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비즈니스의 방식이고 그리고 방향이고 그리고 이걸 이제 순서를 다 알려주고 또 안 됐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 순서를 체크해 나가면서 알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노하우들을 다 정말 많이 흡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들이 좀 1번부터 9번까지 많잖아요. 그 중에 사업을 이제 시작한 한 달이 안 된 분들 또는 뭐 두세 달이 안 돼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아직 이글스를 다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또 그래도 결과는 내야 되잖아요.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부딪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 실전해서 할 수 있게 좀 축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맵의 결당, 순서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성공의 9단계를 정리해놓은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도 최대한 좀 빨리 받는 게 좋아요. 굳이 모두가 똑같은 사업을 시작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트레이닝 과정도 똑같은데 굳이 늦게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트레이닝 여러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 꿈과 목표 영상도 보시고 우리 직급에 대한 이해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목표 계획도 짜보시고 프로모션도 이해해보시면서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이해도 하고 우리 로드맵의 그 체크리스트 아까 뭐 미국 리더분들이 체크했다는 거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마 시작하셨다면 그 체크를 다 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따라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하면 이 결심 단계 트레이닝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결심이라는 단계가 진정한 결심이 되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느끼고 내가 진짜 결심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전 똑같은 사업 설명을 보고 똑같은 트레이닝을 시키지만 다 성공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선택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원가입했다고 다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런 성공 없습니다. 어디에도. 선택을 했다면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진짜의 진정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 진정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자세가 안 나와요.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막 계속 졸리고 막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세라는 것은 본인이 내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좋은 자세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진짜 결심하면 여러분 다 성공해요. 근데 진짜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먹을까 말까 맨날 고민하고 마음 딱 먹어버리잖아요. 솔직히 한 끼도 안 먹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디톡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시너지 제품 원팩 그 메가 원팩 기본으로 해서 좀 캡슐도 좋은 거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개를 섞어서 식사를 아예 안 하고 제가 며칠을 비웠어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약속이 자꾸 막 잡혀요. 그래서 미팅을 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막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이번에 딱 먹었어요. 그래서 집에 전날에 딱 며칠치를 세팅을 딱 해놓고 이제 봉지 한 개만 들고 나가면 이제 완전히 굶을 수 있게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까지 아주 틈이 아주 촘촘하게 짜놨어요. 안에 견과류까지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콜라겐 3개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을 진짜 먹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내가 딱 퇴로를 딱 차단한 다음에 제대로 된 해독을 며칠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솔직히 오래간만에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진짜 지켰어요. 그 내가 참 사람이 막 맨날 무너졌었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진짜 사람이 마음을 딱 먹으니까 되네. 여러분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인생을 바꾸고 우리 노후를 준비하고 새로운 어떤 삶을 만들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바꾸는 게임이 쉽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이 사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결심을 했다면 목적은 하나예요. 성공하는 거. 네. 성공을 뭘 뜻하냐? 자유 아닙니까? 자유. 내가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기 싫은 거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고 시간 쓰는 거 또 환경 내가 이 집에 살기 싫으면 저 집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내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다 어떤 자유의 선택권이 내가 경제적인 이유든 이런 것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폭이 좁아져요. 삶이 그래요. 그래서 다 바꿀 수 있어요. 환경도 다 바꿀 수 있고 시간 사람도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한 번밖에 못 사니까. 2번, 3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다른 도구가 있다면 그렇게 성공해도 되거든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내 노후도 더 멋지게 성공하고 싶고 더 여유를 누리고 싶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시너지가 아니라 다른 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그것도 괜찮아요. 시너지는 도구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좀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성공할 기회를 보고도 놓치는 건 아닌지. 난 이거 너무 즐거워할 때. 그래서 성공하고 나면 좋아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로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기회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막 고민을 하거나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니즈가 있는데 이 사업을 이미 만났고 좋은 것도 알고 있는데 고민만 계속하고 결심이 안 된다면 이건 비전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못 믿거나 이 2개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나 못할 것 같아. 이거 외에는 없거든요.
너는 할 수 있고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심이라는 파트가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결심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와닿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진짜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바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심 안에 우리는 적임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보상 플랜 딱 들어보면 우리는 A, B만 있어. A, B를 잘 선정해서 그 A, B와 하고자 하는 두 명과 그런 사람들과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망을 펼쳐 나가면 돼요. 오늘 안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엄마가 줌 미팅 하면서 막 A, B 중요하다 이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엄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A, B가 뭐야? 이러는 거야. A, B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가 봐. 무슨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참 웃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A, B가 내가 직접 아는 인맥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분의 아는 사람으로 연결돼서 이제 누군가가 다른 이제 내려가다 보면 또 다른 A, B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사업을 하고 누가 결심을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트레이닝을 받아봐야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A, B만 만들어줘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적임자라는 게 왜 있냐면 10명이 사업한다고 해서 10명에게 똑같이 10%씩 에너지를 쓴다고 잘 되는 일은 아니에요. 진짜 결심한 사람에게 시간을 써야 해요. 여기 와서 참여해야 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조차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하는 거면 좀 서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되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 되는데 오는 것도 뭐 이날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말하는 사람도 참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에너지 낭비를 하다 보니 바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저희가 적임자라고 해요. 왜? 그 사람이 A와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외에는 이 적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이 미워서도 아니고 그냥 그게 결심이 안 된 적임자에게 시간을 쓰면 쓴들 성공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배우지도 않고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너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심보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할 거면 저대로 적임자답게 적임자의 기준은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 그리고 직접 행동하는 사람 결심이 된 사람들을 우리가 적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사업답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이제 바깥에서 원래 하셨던 이제 본래의 직업을 봤었을 때 직위도 있고 또 이제는 뭐 못 먹어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더 나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삶의 패턴도 있을 거고 자기의 직책도 있을 거고 자기의 위치도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이글 시스템을 만났다면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좀 순수하게 여기에 사업 비즈니스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적임자라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게 중요하지 않고 딱 그거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이 나이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과 그 자세가 적임자의 기준이 되고 그런 A, B와 팀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A, B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결심 안에 분명한 자기의 목표와 또 언제까지 내가 어떤 성공을 하겠다, 어떤 결과를 만들겠다라는 데드라인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사업은. 자기의 어떤 정확한 꿈과 목표도 필요하고 좀 인생에 있어서 막 모든 것을 걸고 내가 필생의 어떤 목표라고 하죠. 이런 목표도 좀 있어야 합니다. 좀 현실을 좀 냉정하게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결과도 분명하다. 이 말이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좀 정확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29의 이 사업을 만났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정해진 월급을 받고 있었고 또 이 월급으로는 내가 30대 때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힘듦이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직장에서는 30대 똑같거든요. 나랑 지금 내 선배나 나나.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걸 제가 현실을 직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뭔가를 변화하지 않고 뭔가를 다른 걸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그 내 선배와 내가 똑같은 인생을 살 거고 결국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이 된다는 거는 나의 수준이 내 아이의 이 가정의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이제 교육이든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싫었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뭔가 목표가 딱 생기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딱 해서 빨리 병원 그만둬야지. 병원을 너무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1년 안에 그만둬야지. 딱 이 목표가 정확했었어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전 제 마음에서 그렇게 원했었어요. 선생님 1년 안에 본업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와닿습니까? 내가 와닿아야지, 안 그래요? 내 마음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10년 로드맵 많이 그리거든요. 제 나이 2025년 제 나이 따따 그래서 10년을 그리는 거예요. 25, 26, 27, 28 해서 35년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제 나이 때 10년 쭉 적어요. 나이만. 그리고 제 아이 나이, 남편 나이 쭉 적고 아이 나이 쭉 적고 엄마 나이 딱 잡고 우리 시댁 이제 어른들 딱 죽고 하면 나와요. 와, 엄마가 80이 되는 얼마 안 남았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몇 년 안 남았네? 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중학교 갔었을 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늙어가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나 간병할 사람 우리 남편이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우리 남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인생한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반성도 되고 나이만 딱 봐도 있잖아요. 현타가 와요, 여러분. 저 이게 자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다 끄어서 5년 안에 내가 꼭 이뤄야 되는 게 뭔지. 부모님은 늙어가요, 여러분. 정말 빨리 시간이 가요. 또 10년 안에 내가 이뤄야 되는 게 뭔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앞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바로 꿈과 목표예요. 이게 가슴속에 가득해야 돼요. 뭔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너지 이글스는 이걸 이룰 수 있는 도구입니다. 확실히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맞고요. 그래서 시작하고도 어떤 꿈과 목표를 좀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에너지가 안 나요. 가다 지쳐요. 그래서 목적지가 없는데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있어야 그 길로 쭉 가는데 가다 보면 아는 사람 만나면 또 인사하고 뭐가 없어.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집에 가면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방향과 어떤 목적지 데드라인이 정확하게 없으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고 그냥 늙는 거예요. 아, 늙는다니까 되게 가슴 아프다, 그죠? 저는 그 시간을 허비하고 늙어가는 게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요. 조금 늦고 빠를 뿐이지 누구든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 결심 단계 안에 정확하게 마음에 들어오게끔 넣으시고 기록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 좀 자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모르면 도전 자체도 안 하겠죠. 우리는 어쨌든 삶이 나아지려면 수입이 높아져야 돼요. 경제적인 게 없으면 참 재미가 없겠죠. 나아지는 느낌을 받고 성취도 해봐야 되는데 수입의 목표는 곧 직급의 목표를 뜻합니다. 왜? 직급을 가면서 내가 수입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직급의 목표는 인원의 성장, 팀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A, B가 만들어지고 그 A, B의 작은 A, B들, 그 A, B의 또 다른 A, B들이 이런 그림으로 대체적으로 뭐 각자의 속도에 의해서 내려가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네.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은 너무 늦게 A, B를 만들면 안 돼요. 네. 너무 이 팀워크를 만들고 A와 B와 내가 팀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 팀워크를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1년 만에 어떤 AP를 정하게 6개월 안에 AP를 만들지 한 달 안에 AP를 만들지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서 팀워크와 신뢰를 만들고 이걸 같이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6개월 할지 1년 할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 좋은 내가 좋은 A와 B를 선정을 해서
이 초기에 좋은 멤버들을 함께 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장 큰 성공을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A, B를 저희가 그러잖아요. 소중한 사람과 해라.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맥 많고 잘할 것 같은 사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또 그런 사람들과 AP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같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소중하고 같이 이걸 누리고 싶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있다고 느껴요. 드림북을 하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보드에 하셔도 되고 노트에 하셔도 되고 A4용지 이제 컬러 A4 같은 거 하나 사셔서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저도 처음에 적었던 드림노트였었어요. 이 첫 해는 제가 안 했었어요. 저도 좀 말 안 들었던 처음에 부업자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결심의 시작으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업했을 때 적었던 저희 드림노트인데요. 이게 병원을 그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 1번의 목표였었어요. 이제는 이 드림을 적는 것이 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때는 병원이 1순위였는데 그만두는 거, 그 일 때려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직장은 이제 여기니까 이제 뭐 어떤 집에 대한 목표가 있고 또 어떤 뭐 뭘 구매하는 것도 목표가 되고 또 가족들에게 뭘 해주는 것도 제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목표도 있고 동반 성장에 대한 목표도 있고 꿈을 설정하고 하는 것이 습관이 이 시너지 안에서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잡지 않았는데 외부 환경에 의해서 꼭 잡아야만 한다면 너무 서글프잖아요. 내 환경이 어려워져서 내가 정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상황이 돼서 내 목표를 잡아야 하는 거라면 좀 더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빨리 이 목표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래요? 이게 용량이 커서 잘 안 이렇게 많은 리더분들이 드림보드를 합니다. 자기의 꿈을 적고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고 냉장고에 붙여놓고 막 좀 더 발버둥을 치자, 늘 옆에서 함께 하겠다 막 자기에게 막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근데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저도 노트북에 보면 항상 메모지에 어떤 메시지들이 적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드림리스트를 자주 들여다보는 곳에 시각화해서 하면 200% 효과가 있습니다. 이글시 핸드북에 방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결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환경 세팅이에요, 여러분. 환경 세팅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업은 환경을 세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아는 게 좋아요. 내가 해보겠다는 결심의 증거가 바로 이 환경 세팅이에요. 내가 나 잘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런 거예요. 왜 환경 세팅을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배우는데 쓸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그 배운 것을 써먹으러 나가야 되는 행동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는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주부분들은 주부에 맞는 환경 세팅을 하시면 되고 부업자분들은 부업에 맞는 환경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전업자분들은 전업자대로의 환경 세팅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부업했을 때 환경 세팅을 뭐 하라고 해서 했다라기보다 제가 꿈과 이유가 명확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제 세뇌했어요. 나 군대 갔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난 2년 동안 군대 갔다. 군대 가면 누구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군대에만 몰입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군대 갔다 생각해야지. 나 찾지 마. 이렇게 단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여러분. 환경이 지금 내가 다이어트하면 마음 딱 먹었는데 식탁 위에 족발 올려져 있고 저기 뭐 냉장고만 열면 과일에 막 치킨하고 막 맛있는 아이스크림에 이게 일단 냉장고부터 비우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맨날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악에 받치면서 이거 어떻게 참아가면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 내가 집중이 안 될 만한 퇴로를 차단하는 것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에요. 저는 우리 집의 모든 수입은 시너지에서 다 나오거든요. 100%.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너지 1순위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생을 더 크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가족. 이게 지켜져야 가족을 지킬 수도 있고 맞물려 있죠. 그래서 어쨌든 다이어트 사업도 똑같고 인생도 똑같고, 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의미 없는 만남들, 또 불필요한 인연들, 노는 인연들, 이런 이어가야 할 인연도 있고 좀 끊어가야 할 인연도 있고 좀 잡아야 되는 인연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환경 세팅 중에 하나예요. 막 집에 자꾸 친구들이 부르는 환경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거절하는지 아세요? 어머, 거절하기 좀 그래가지고 3번 거절하면 얘기 안 해요. 좀 민망해요, 하는 사람이. 그래서 불필요한 인연들을 좀 끊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딱 이게 굽히지 않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명이나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 누나가 되는 날 얘기해. 누나 나 결혼해야 되는데 언제 1박 2일인데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제 남동생이. 누나 이제 결혼 날짜 잡아야 되는데 1박 2일 1년치 나왔나?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 그럼 그거 피해서 결혼할게. 왜냐면 그렇게 해도 안 가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제가 한 2번 3번 거절하면 안 된다? 그거 끄떡 없어 이런 거 알아요. 우리 시댁에서도 가족 여행을 가는데도 뭐 엄청 가족이 15명 이렇게 가족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래요. 너가 시간을 잡으면 우리가 다 맞추겠다. 시댁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날 문 닫고 뭐 자영업 하시는데 문 닫으면 되고 우리가 그때 다 맞추겠다. 학교도 빠지면 된다고 애들도. 그 제가 잡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12년간 훈련된 거예요. 왜? 거절 3번만 해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거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3번 하면 안 내요. 이제 짜증나서 그런 부탁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 환경 세팅이 돼야 어쨌든 진짜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부업자분들은 좀 토요일 일을 반납해야 돼요. 받아들이시고 뭐 놀 거 다 놀고 일할 거 다 일하고 뭐 육아할 거 애들 막 놀아주고 다 놀아주고 그런 성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일요일 저녁도 좀 주말도 좀 반납하고 저녁에 퇴근하고도 좀 반납을 할 수 있는 그 6개월 1년에 끊어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집중이 중요합니다. 환경 세팅이 일단 돼야 집중이 할 수가 있어요. 왜?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집중을 해야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휴일에 토요일에 너무 황금 같은 시간에 분명히 놀자고 유혹 있었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여행 가자, 어디 놀러 갈래, 뿌리치고 오신 분들 제 생각엔 절반은 넘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가치 있게 시간을 쓴다면 정말 집중을 해서 내 걸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집중은 뭘 말하냐면 몰입을 한다는 걸 말해요. 그 몰입이 돼야 가속도가 붙어요. 여러분 아이들 왜 엄마들 어릴 때부터, 저도 애기 어린데 맨날 책 이렇게 읽게 하려고 맨날 이렇게 책 깔아놓고 막 책 읽는 척하고 맨날 저도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초등학교 되면 다 끝나요. 자기 스스로 책을 읽지 않은 애들은. 부모가 어떻게든 막 자꾸 막 환경만 조성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한 7, 80%가 책을 다 싫어해요. 왜? 근데 한 번에 그 책에 빠져드는 그 한 번의 순간이 필요해요. 그 한 번에 딱 빠져들 스스로 자기가 읽었는데 이 배움을 통해서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이 세계에 빠져들면서 자꾸 깊이 있게 자기 스스로 내적인 어떤 그 몰입의 힘이 생길 때 엄청난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그 한 번이 중요하다 이래요. 그 한 번의 경험을 해주면 평생 책을 읽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억지로 줘봤자 의미 없어요. 그 초등학교 때면 다 끝나거든요. 아무리 전지 집에만 몇천 권 늘려놔도 안 돼요. 그거 자기 내적으로 딱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 번을 만들까?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네, 강요하면 안 돼요. 먼저 읽기 싫어져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되고 몰입이 되면 이 문제 해결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스스로 찾게 돼요. 그리고 다 좋아져요. 모든 것이. 이 집중력 떨어지면 당연히 산만하겠죠. 그리고 이걸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스스로 뭘 해야겠다는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환경 세팅, 집중, 꿈과 목표 다 맞물려 있어요. 결심 이런 것들이. 자, 사람은 말보다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가 있고 와 시너지를 통해서 이 비전이 실현돼서 내가 월 연금 500을 만들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꿈을 꾸는 내 모습을 상상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바뀌어야 돼요. 지금의 나는 내가 생각한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지려면 저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딱 어떤 하는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한 문장의 메시지가 딱 사람의 관점을 딱 뒤흔들고 이 딱 믿음도 딱 바꿔버리고 새로운 시선이 딱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한마디의 말들로 사람이 어떤 보는 틀이 바뀌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이제 변화를 어떻게 했나? 그럼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가? 성공자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고 성공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어느 정도 변화를 하신 거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변화를 가장 시작할 때 해야 되냐면 트레이닝 받으면 받는 날 딱 정해버리시고 뭔가 단호한 태도를 가진 내가 나로 변화해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뭘로 변화하냐? 이글스 시스템이라는 걸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를 하면 이 다 배울 수 있고 열정도 지키고요, 변화도 되고요, 나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우리 시간표는요, 인생의 시간표예요. 저한테는. 저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 이게 딱 보세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딱 정해져 있어요. 고민을 안 한다니까. 고민을 안 하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야 할 게 딱 명확하면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이게 참여한다고 뭐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알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참여를 해야 돈도 나오고 파트너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내가 많은 파트너가 만들어진다고 한들 AB가 나오고 그 AB에 AB가 나오고 그 AB에 AB가 나오고 막 팀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참여하는 문화 속에 모두가 함께 있지 않으면 그 성공을 만들어갈 수도 없고 더 크게, 그리고 그걸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참여해야 돼요. 참여를 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변화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글스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에는 문화가 너무 건강하고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는 사람이 더 나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변화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리더십 강의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11시 리더십 강의예요. 수천 명이 왜 그때 미팅이 안 잡히겠어요? 지역 방방곡곡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나는 11시밖에 안 돼 월요일 해도 왜 있겠죠. 그렇지만 안 잡습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리더십 강의는 이글스 시스템의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계속 배울 수 있는, 마인드를 올리고 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강의가 사업자라면 가장 중요한 강의이고요. 이 리더십 강의 월요일에는 수천 명의 시너지 사업자들도 그 어떤 약속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잡는 게 이상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독서 미팅입니다. 이 독서 미팅은 스스로 내면의 어떤 리더십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이글스 시스템에 리더십, 사업진의 로드맵이 끝났다면 리더십 강의와 독서 미팅을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주 필수 교육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명단 작성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찍겠습니다. 명단 작성을, 이 로드맵 과정,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결심을 한 거죠. 환경도 세팅하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인드도 가지고 꿈과 목표도 잡고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명단 작성이 술술술 나와요. 왜냐면 안 하는 게 이상하니까. 왜 안 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상대한테 제품을 전달해도 그게 부담일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실제로. 니 땡 잡은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니 내 덕에 건강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 할 때는 좀 그래도 구분하는 게 좋아요. 제품 줄 사람은 제품 줄 사람, 그리고 사업을 전달할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명 이하라도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업을 전달할 사람은 이제 또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좀 적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뭔가 갑자기 막 전달하려 하지 말고 이 제품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근데 내가 자신이 있으면 제품 사업 동시에 전달해도 돼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저는 제 여동생과 사업을 하는데 제품과 사업을 동시에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사업을 만났는데 야 우리 인생 바꿀 일 만났다. 그때 호주에 있었거든요. 동생이. 언제 들어오는데 빨리 들어와. 살쪄서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어 제가. 진짜 살쪄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캐리어 끌고 시너지로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디톡스 결제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뭔진 모르겠는데 계속 사업을 들었어요. 세뇌 당하듯이 계속 듣고 너가 한국에 들어오면 딱 할 게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들어와서 데리고 와서 바로 체험을 시켰는데 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 30년지기 친구도 뭔가 직장생활 다니면서 한계를 느끼고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암이 생겼고 막 건강을 잃고 그래서 결국 그만두게 됐고 이제 주부 생활하는데 또 우울해 있고 이래서 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야, 아니 이제 진짜 시너지 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도 함께 돕고 너무 좋은데 너가 이 사업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빨리 회사로 와서 우리 아이템 들어봐. 그리고 들어보고 체험을 해봐. 건강 지금 암이 이제 치료를 했으니까 또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독이 또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데이터 나오니까 자기 더 확신 느끼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노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내가 내 동생을 선택했고 내 친구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으면 동생하고 친구가 잘 됐을까요? 지금 잘 됐거든요, 실제로. 잘 되질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장 안전한 거는 제품을 전달하고 한 1, 2주 있다가 사업을 자연스럽게 효과를 보고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모르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명단 작성. 명단이 없어요. 명단 작성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담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자, AB를 한번 그 중요한 AB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이 성공하고 같이 누리고 같이 평생 여행 다니고 또 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면 제일 좋아요. 제가 요즘 12년 동안 저도 이 사업을 하지만 어떨 때는 이게 노는 건지 사업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친구랑 사업하고 동생이랑 사업하고 친구의 친구랑 사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행을 가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진짜 재밌어요. 추억도 진짜 많고요. 막 다 재밌어요. 여러분 친구랑 여행 가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컨택을 했어요. 같이 방을 써야 돼. 막 4박 5일 동안. 막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어떻게 평생 여행 다닐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필드를 가도 재밌어요. 필드를 가도 있잖아요. 뭐 잘 안 돼도 뭐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같이 가는 길이 즐거워요. 같이 막 수다 떨면서 가기도 하고 가서 또 막 열받는데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또 먹기도 하고 막 이분은 진짜 느낌이 좋아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 결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노는 건지 사업하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 추억도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힘든 명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모르는 사람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주 만나야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신뢰도 만들고 팀워크도 만들어야 되는데 멀리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처음에는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됐고 여력이 된다. 그럼 그때 멀리 있는 사람 해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정치, 연예인, 인플루언서 뭐 확실한 어떤 뭐 변호사, 의사분들 이런 분들은 좀 자기 자리를 비울 수가 없고 또 이런 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별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시스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명단 작성을 해서 후회 없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택과 초청이죠. 이 컨택과 초청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사업을 전달하고 초청, 이글스를 보여준다. 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에게 사업을 전달했다면 그 한 명에게 공도 들이고 진심을 다하고 이야기했다면 그 말에 책임도 지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초청을 여러분 청첩장 할 때 정성 안 들이십니까? 막 찾아가서 밥까지 먹어가면서 청첩장 주지 않아요? 정성 엄청 들이잖아요. 막 안 하던 연락까지 해가지고 막 전화 통화하고 막 결혼식 오라고 돌잔치 오라고 정성 엄청 들이시죠? 이거 인생 바꾸는 건데 그 정도 이상의 정성은 들여야 돼요. 근데 카톡으로 띡 이렇게 보내가지고 막 와볼래? 막 이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컨택 됐는지 아세요?
얘기해 줄까요? 예. 김은지 사장님이 이제 서밋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코리아 이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 막 드레스도 입고 막 이렇게 이제 행사하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병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꼭 그 자리에 오래요. 나 축하해 주러. 근데 제가 근무가 안 나왔어요. 밤 근무가 돌아가서 근데 근무가 안 된다. 가고 싶은데 근데 꼭 와야 된대. 그리고 우리 진짜 제품 중에 샴푸하고 린스가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샴푸 린스가 진짜 좋은 전 세계 천연 제품인데 하면서 그거 줄게 선물 줄게 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래. 그래서 또 수가론 선생님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된대 또. 근데 친구가 저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내 장례식 결혼식 안 와도 되니까 그날은 무조건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애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가. 그 정도인가? 원래 그렇게 막 쪼르고 이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막 엄청 강조하고 이런 친구가 아닌데 저한테 막 이렇게 막 꼭 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뺏어 갔어요. 아침 8시에 퇴근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로모션이 당하면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꿈뻑꿈뻑 졸다가 제품 강의할 때 눈이 딱 떠져가지고 와 이 회사 진짜 크다 하면서 제가 회사 진짜 크다 그러고 진짜 멋있다 너 나도 이런 데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도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곳에서 뭔가 자유롭게 펼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단계 제품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그런 회사가 아니네. 그때 프로알지 만든 과학자분이 오셔서 막 설명해 줬었거든요. 원리를. 그때 제가 잘 믿겠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구나. 이때 제가 고정관념을 탁 깬 거예요. 어떻게 김 선생님 저를 어떻게 초대했냐. 궁금하게 만들고 오고 싶게 만들고 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프로모션이에요. 프로모션을 잘하면 초청이 다 됩니다. 그리고 왜 와야 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 컨택과 초청은 결국 내 지인, 내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미팅이라 그래요. 내 확신에 찬 내 모습이 중요한 거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만큼 중요하게끔 나가겠죠, 얘기가. 우리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확신에 차 있으면 정보를 잘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안 좋은데 좋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맞죠? 별론데 좋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린 연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잘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전달하고 내가 느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내가 체험한 이야기,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이 느낀 비전, 이 사업 이글스에 뭐가 좋은지를 잘 설명하고 걔도 보고 싶게끔, 오고 싶게끔 하면 초청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노트북 가방이 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좀 저렴하고 또 폭신폭신 엠보싱이 있고 좀 저렴하면서 가벼우면서 그런 거 없나? 그래서 내가 네이버에 찾았는데 10,000원 얼마짜리 노트북 가방이 있는데 아주 내가 찾는 디자인의 안에 속지도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제가. 근데 나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와 이거 딱 내가 찾던 데 가성비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노트북은 거기 딱 놓고 다니거든요. 뭐 다 명품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가벼운 게 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들고 다니는데 제가 파트너한테 노트북 이런 거 들고 다니지 말고 내 거 한번 봐봐. 그래서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이거 있잖아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 열어가지고 이것도 넣을 수 있고 저것도 넣을 수 있고 충전기 넣는 것도 따로 있고 이렇게 딱 뜨면 이렇게 고리가 작아가지고 이것도 되게 가볍게 한번 들어봐봐. 제가 막 이랬어요. 몇 명 샀는지 아세요? 한 7명 샀을걸. 제가 들고 다니는 거 하얀 가방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거예요. 그거 제가 보면 지금 파트너들 너도 그거 샀냐고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벌써 여러 명이 샀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필드를 나가는데 그 어떤 모 사장님이 이제 입술 이렇게 촉촉하게 입술이 주름이 펴지고 다음날 각질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리베아 이런 걸 발라도 좀 각질이 생기고 그랬는데 뭐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발랐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어디 필드 나가거나 아니면 또 우리 뭐 피지컬 미팅 하거나 1박 2일 갈 때 다 돌아가지고 친절히 제가 다 발라주고 한번 써보라고 다 했거든요. 저한테 계속 연락 와요. 그거 링크 좀 보내주세요. 링크 좀 보내주세요. 해서 지금 몇 명이 샀는지 아세요? 그것도 한 6, 7명 샀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게 만드니까 다 사던데요. 그러니까 막 설득해서 팔려고 하지 말고 사고 쉽게 만들고 오고 쉽게 만들고 그게 초청 컨대가 초청이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체험이고 마이스토리인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는 궁금증들이에요. 일반적인 일보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이 좀 많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의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알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 시대고 또 피해자가 많다는 것도 정확히 인정해주고 앞으로 네트워크가 커질 거라는 것도 얘기해주면서 그걸 인정해주고 정확히 설명해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거에 고민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을 내가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직업을 보고 사람을 다 판단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인연을 끊고 말고 하는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 저도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좋은 영향을 나한테 주는 사람이거나 그다음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에게 가치관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제 뭐 어떤 직업이랑 상관없이 나이랑 상관없이 사람이 호감이 생기지 뭐 내가 이 일을 선택했다고 해서 내한테 인연 끊을 사람 같으면 언젠가는 내가 안 돼도 인연 끊을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업을 하고 싶은데 고정 수입이 없으니 지금 하는 일 그만둘 수는 없다. 두 가지 다 하는 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사업에 대한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 되지 뭐 지역이 어디냐 시간이 많냐 적냐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첫 번째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업이어도 맞다 갔다 하는데 마음이 문제지. 안 그래요? 늘 흔들리고 고민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업자지만 마음이 확고한 사람도 그것만의 전업자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라면 전업을 들어왔을 때 더 잘하겠죠. 근데 전업자인데도 시간이 넘쳐나는데도 막 맨날 흔들리고 참여도 안 되고 막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안 되고 행동이 안 되는데 전업을 한들 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물론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100% 우선순위의 중요성은 아니다. 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안 와닿는데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와닿게 느끼려고 해야 느껴져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뭐 요만큼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만큼 성공한 사람 이야기가 안 와닿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느끼고 안 느끼고는 본인의 감정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큰 성공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안 와닿아도 그건 하나의 스토리고 팩트예요. 그러니까 성공자 이야기는 거짓이 없이 전부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도 본인이 믿을 건지 말 건지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근데 믿잖아요. 우리가 과거는. 우리의 과거를 믿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사실이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좀 빨라지고요. 그리고 긍정적이어지고 또 확신도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와닿게 자기가 느끼게 해야 하죠. 안 믿으면 본인이 힘들겠죠? 자, 그리고 주부 아이들하고 업케 하는데 시너지 같이 하는 게 힘들 것 같다. 시간 관리 어떻게 하나요? 다 바빠요. 초등학생대로 바쁘고 중학생대로 바쁘고요. 주부는 주부대로 바쁘고 직장인대로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바쁜 상황임에도 아이가 넷인데도 뭐 아이가 셋인데도 지역이 먼데도 로컬이 없는데도 모든 문제적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리가 대단한 거지 그 어떤 사람이 대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의 관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일과 육아의 밸런스도 좀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정신없이 하면 좀 다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원칙과 우선순위가 있으면 시간 관리가 잘 돼요. 좀 힘들지만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잘 짜면 되고, 그리고 이유가 있으면 이것 또한 이겨내더라고요. 왜냐면 그 얘기가 저는 지금 이분이 저는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분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분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이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안 들고 싶은데, 이해해주고 싶은데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이런 분들 애기가 막 5개월짜리 기어다니는 애기를 키우는 분들은 진짜 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은 방법을 찾아요. 초대해.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도 자기 뭐 방법을 다 찾더라고요. 관리의 문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 사업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프로모션 잘하면 된다. 오게 먹고 싶게끔, 사업을 듣고 싶게끔, 보여주고 싶게끔 하게끔 하면, 그래서 프로모션을 잘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프로모션이 됩니다. 또 그들의 타이밍이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은 메시지로 성장을 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한 줄의 메시지가 저를 많이 움직이고 또 다른 결심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에너지가 납니다. 제가 여기에서 들었던 메시지들이고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간단한 공식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선순위의 삶을 지속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있어 큰 기회가 왔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한다. 때를 놓치면 모든 삶이 고통이다. 이거 참 와닿아요. 이거 좀 약간 현타 오는 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걸고 해야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착한 엄마가 아닌 훌륭한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힘이 있어야 합니다. 다 와닿죠? 그리고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일을 끊어내지 못하든 그 인연을 끊지 못하든 끊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든 성공자의 기술과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자세를 배우려고 해야 한다. 이런 말 한 줄이 참 울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시너지 이글 시스템 안에서 변화했고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자기의 것을 만들고 또 본인의 성장의 결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